안녕하세요. 이제 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 주제는 단 1분 만에 바꿀 수 있는 내 마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1분 만에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이란 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뭐가 마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설명이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을 설명할 때 주로 생각, 사고 부분이 하나 있고 인지적인 부분이라 그러죠. 감정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토탈해서 통합해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마음 때문에 힘든다 할 때는 주로 부정적 감정입니다. 감정은 감정인데 부정적 감정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이게 다 부정적 감정 때문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 부정적 감정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1분 만에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이자 연기자로 활동하는 아이유 아시죠? 예, 이 아이유가 몇 년 전에 생일을 맞아 팬들과 온라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어떤 팬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이유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죠. 경우에 따라 그동안 미뤄놨던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분이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움직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분 절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5분 안에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 상태는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 상태와 관련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왜 우리는 쉽게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자, 이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손깍지 끼기입니다. 자, 손깍지 끼기죠. 예, 제가 이렇게 손깍지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해보십시다. 자, 이제 손가락 끼워 놓고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엄지손가락은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보세요. 저도 지금 제 엄지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의 엄지손가락 중에서 어느 쪽 손가락이 위에 가 있습니까? 제 경우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가 있습니다. 맞죠? 왼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게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을 풀어보세요. 이제 저처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손깍지 끼입니다. 어때요? 아까처럼 똑같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바꾸어 볼까요? 그러니까 왼쪽이 위에 있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바꿀 때 엄지손가락만 바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다른 쪽 손가락도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가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손 푸시고요. 자, 손 푸시고요. 자, 이렇게 바로 아까 바꾼 그쪽으로 가도록 해보십시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색할 겁니다. 다시 손 풀고
이번엔 원래 하던 방식대로 여러분의 평소 방식대로 자 해보십시오. 그럼 원래 방식대로 되었습니다. 자, 원래 방식대로 하면은 이건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반면에 반대 방식대로 하면은 불편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팔짱을 한번 끼워볼까요? 이렇게 팔짱을 낄 때 여러분도 지금 같이 해보십시오. 이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손이 어느 쪽 손이 위로 올라옵니까? 저는 지금 오른쪽 손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왼쪽 손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맞죠? 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잘 안 되거나 어색할 겁니다. 다시 풀고 원래대로 해보시죠. 풀고 반대로 해보시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의식을 되게 하기 때문에 좀 쉬운데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의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손깍지 끼는 이거 하나, 팔짱 끼는 이거 하나, 심지어는 걸어가는 이거 하나, 모든 것은 사실은 이렇게 무의식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무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의식은 사실은 손톱만큼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의식인데 그 의식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모르는 내 무의식이 90%, 95%, 99%, 99.9% 아니 그 이상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습관이나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노예가 돼갖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부정적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를 쉽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원리와 심리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일종의 소개 비슷하게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요. 자,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신체적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할 때, 공포감을 느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안이나 공포감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로 신체적으로 표출된다. 그 얘기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 열 채우지 마. 나 혈압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혈압이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할 때 어떡하요? 온몸 힘이 쭉 빠지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 역시 신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불안과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하면은 나도 모르게 손을 자꾸 만지고 또 몸에서 땀이 나고 우리의 감정이 특히 부정적 감정 상태가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무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의식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만약 조절을 할 수 있다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무의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 어느 날 자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는데 우연히 소뚜껑을 보는 순간 또 화들짝 놀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바로 무의식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라면서 무의식 차원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놀랐던 그 경험과 놀랐던 경험, 그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름이 착 돋았고 식은땀이 쫙 나는 그런 것이 뇌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겁니다. 역시 이 기억은 무의식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뚜껑을 보는 순간적으로 예전에 보고 놀랐던 자라의 그것으로
착각을 하고 왜곡을 해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기억됐던 것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의식 차원의 각인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기억이 되었다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표출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경험되고 나타나는, 표출되는, 드러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1분 안에 기분이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찾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심리 기법들을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원리에 바탕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부정적 심리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요, 특별히 이론 강의도 있겠지만 반드시 실습을 병행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이미 몇 가지 여러분 같이 해보셨잖아요. 이런 실습을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저 강의를 듣고 해본 이것에서 끝내지 말고 혼자 계실 때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활용해 본다면 훨씬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들 내용은 제가 쓴 저서 내 마음과 거리두기라는 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걸 그대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신체화해서 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하고 같이 움직인다. 여기서 우리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같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가깝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통제가 훨씬 쉬워진다. 그런 원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거리두기라는 책에 기반해서 전체 전체 과정의 내용들이 다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에 어느 큰 산 앞에 몇백 명의 수행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스승이 앞에 나와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여,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그대들은 그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왔는데 오늘 수행의 마지막 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저 뒤에 보이는 저 동굴 안에 들어갈 텐데 동굴에 가면 1,000명의 귀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귀신은 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의 모양으로 여러분 앞에 보일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의 수행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도 말고 뒤로 되돌아 나와서도 안 된다. 앞으로 나가서 끝까지 출구까지 나가서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그대들의 수행은 끝이 나고 이제 하산화도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명심할 것은 귀신이 보여주는 허상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한 사람씩 출구를 통해서 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중간에 속아서 좀 그 안에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안 하면 뒷걸음 치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고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전부터 속지 않고 스승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건 가짜야, 저건 허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진해서 빨리 출구로 나온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바깥으로 다 나왔습니다. 모두가 성공했다는 얘기죠. 스승이 다시 그들을 맞으면서 여러분 축하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이 장난치는 그런 허상에 속지 않는 법을 배웠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착각도 하고 왜곡도 하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니까 그것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옛날
하나의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와서 선물 줄 거라고 얼마나 기다렸던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기다리다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잠들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 선물을 보고 산타 할아버지가 밤에 와서 나한테 선물 줬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잤구나 아우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아이들은 정말 그렇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잘못 알고 있는 주관적 착각과 왜곡 현상의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자동차 키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당황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에 자기가 특별히 잘 기억하기 좋은 곳에 숨겨두었는데도 나중에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찾아 헤매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뇌가 착각을 합니다. 왜곡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공포와 관련돼서 자라보고 놀라면서 소뚱구고 놀라는 그런 왜곡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똑바로 선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오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자 위에 올라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의자, 평소의 의자, 그 위에 올라선다면 아무래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 편할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눈을 감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십니다.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상상을 합니다. 의자 위에 선 상태에서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상상하느냐? 눈을 감은 상태에 서 있단 말씀입니다. 그때 의자의 다리가 쭉 길어난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동일한 의자에 눈을 감고 서 있지만 상상 속에서는 그 의자의 4개의 다리가 1m 정도로 길어졌다. 아니면 지금 다리 길이만큼보다 2배, 3배로 늘어났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것이 2m만큼 늘어났다. 원래 다리 길이보다 5배, 10배로 더 높이 올라갔다. 3m. 그래서 나중에는 10m까지 다리가 길어났다. 길고 높은 다리 위에 눈을 감고 서 있다면 과연 원래 의자 위에 서 있는 그때 기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겁니다. 다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불안할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좀 불안하고 왠지 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감정이란 것도 어떤 의미에서 많은 경우에서 무의식의 주관적 착각과 왜곡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귀신 이야기하면 많이 무서웠죠. 귀신이 나온다 이러면 무서워갖고 화장실도 못 가고, 요즘은 화장실이 수세식이 돼갖고 집안에 있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소 화장실 간다 그러면 밤에 괜히 무섭고 밤길 나간다면 무섭고 한 것이 사실은 실제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왜곡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생길 수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불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2강, 3강 또 그 뒤에서 1분 만에 불안을 없애고 스트레스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